뭐 실제로 내 앞에서 싱크홀이나 도로 침하가 났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지점을 피해야 되겠죠. 무조건 예. 피하는 게 우선이고. 피하는 유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보다는 내 뒤에 차량한테 좀 알려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차를 한쪽으로 갓길에 정차를 시켜 난 다음에 우리 삼각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삼각대를 놓고 이제 119에 전화하면은 네. 골든 액션이 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최근 서울에 싱크홀 즉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이시면서 공학 박사이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달이 바뀌었는데 8월 말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보면 8월 29일 날 서울 도심에서 땅꺼짐 사고, 이걸 이제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근처에서 도로 침하가 있었고, 또 31일에는 서울 종로 오가역 부근의 싱크홀, 또 같은 날 서울 강남의 언주역 부근, 이제는 거의 뭐 동네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도로 침하나 싱크홀 사고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잇따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며칠 사이에 많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는 네. 지금 5년 동안 957건이 발생했어요. 5년 동안 거의 1000건 가까이. 그렇죠. 1000건이라 하면 1년에 약 200건 정도 되죠. 그렇네요. 200건이면 3일에 뭐 2건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싱크홀 중에서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있기 때문에 뉴스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주변에 싱크홀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인 같은 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도로 아스팔트 밑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가 흙이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뚫리니까. 네. 근데 흙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내려가냐면 주로 이제 물에 의해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근데 물이 어디서 오냐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네. 밑에 있는 물길이 있거든요. 예. 그 물길이 커진다 할지 아니면 또는 수도관 같은 게 있죠. 네. 이러간들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누수가 돼서 그 물로 인한다 할지 아니면 또 옆에 이제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네네. 물길이 바뀌거든요. 바뀔 수 있죠.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지하수 수도 공사를 해버리면 옆에 물이 수도가 안 나와버리죠. 지하수가. 물길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공간이 형성되니까 네. 약해지면 네. 이제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보다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뭐 놀랍거나 특별한 건 아닐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일상화됐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방금도 영상을 좀 봤지만 저희가 이제 사고 전에도 영상에서 그 사고 지점에서 차량들이 좀 이렇게 덜컹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량이 우리가 영상에 봤었잖아요. 차량이 이렇게 덜렁거린다는 얘기는 분명히 전조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스팔트가 있는데 밑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스팔트가 무너진 게 아니고 아스팔트가 좀 고무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를 견디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니까 출렁다리처럼 지금 보여주는 출렁출렁. 저 영상인 거죠. 그렇죠. 저거는 완전 저거는 완전히 이제 네, 싱크홀로 지금 싱크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저기 있죠. 저렇게. 네. 저기 보면은 지금 출렁다리가 돼버리거든요.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스팔트 힘만으로 견디고 있다 보면 되죠. 그 밑에는 아예 텅 비어 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차가 무겁고 자주 지나가니까 이제 무너지는 저런 상황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연희동 사고의 경우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달에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래 빈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럼 5월에서부터 지금 9월이니까 뭐 거의 5, 6, 7, 8 넉 달 사이에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몇 가지로 가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5월 달 했고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9월로 네. 넘어가는데 3개월 동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물만 있으면 계속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많이 흘러가니까. 그렇죠. 뭐 5, 6m 흙 같은 건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5월 달에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완벽하게 했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비파괴식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검사하죠. 네. 똑같이 이렇게 고주파를 땅에다 발사를 하거든요. 아. 고주파를 발사를 하면 이 주파수가 보통 땅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공동 현상 홀이 생기면은 반사해 오거든요. 그러면 영상에 찍히면 그 크기를 가지고 네. 몇 메타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좋은 상황인데 실제 잘 했었는지 지나갈 때 안 하고 지나가 버렸다든지 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네. 3개월 만에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 보면 강원도의 낙산 해수욕장 근처에 지금 편의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데 건설 공사 현장에 공사하기 전에 집안 안전평가 업체에서 안전평가를 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떤 영업 정지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에서는 5월 달에 했지만은 뭐 3개월 이내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장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그러니까 소위 조사 당시에 완벽하게 안 그렇죠.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이런 이제 땅꺼짐이나 이런 것, 도로 치마 이런 것들은 장마철이 또 지나고 나서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마철이 했으면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럼 언제 할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위험 상황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후에 그러면 이제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장마가 왔다거나 옆에 큰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 이후에는 이런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징후나 증상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뭐 상황이 뭔가 되는 큰 것이죠. 문제 요인이나 소지가 좀 더 강화될 때 그때 그렇죠. 검사를 하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상시 검사도 물론 네. 중요하지만. 네. 그러면은 또 이런 가정도 가능할까요?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장마철이 있었잖아요. 네. 5월엔 조사가 있었고 장마철이 있고 지금인데 장마 끝난 후에도 또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는데 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에서도 보면은 큰 폭우로 인해서 지하에 흘러가는 양이 많아서 지하 100m 싱크홀도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비는 어딘가에 의해서 뭐 배수로를 통해서 가지만 너무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배수로가 소화를 못 시키고 우리가 또 아스팔트 있잖아요. 네. 아스팔트가 빗물이 투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는 또 들어가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지하에서 흘러내려가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이 과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이제 발생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또 유난히 기승을 부렸잖아요. 네. 근데 이 폭염하고도 이게 기온이나 온도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 같은 경우도 영향이 좀 일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도를 재면은 보통 1m 50 정도, 우리 1m 30 정도 되는 뭐 이 근처에 의해서 온도를 재거든요. 근데 그 온도가 30도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바닥 표면이 50도예요. 아, 우리보다 훨씬 더 낮게 있으니까 네. 지열이 또 있을 네, 거고. 땅에. 그런데 만약에 아스팔트였다라고 네. 한다면 70도. 70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 맞아요. 보면은 화상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가 지금 새카마잖아요. 그러면 열이 되면은 녹는다는 얘기죠. 네, 녹죠. 어느 맞아요. 정도 녹아지면 본적 있어요. 또 밤이 되면 또 식었다가 뭐 용융이 됐다 식었다라고 한다면 그 틈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틈에 의해서 물이 이제 새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가 들어가면서 또 물길과 연결돼서 이러한 폭염도 이번에 어떤 그 싱크홀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통계를 말씀 주셨는데 뭐 거의 이제 그 한 해에 뭐 200건 정도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었는데 과거에 이 땅꺼짐 사고 통계를 보면은 하수도관 손상이 원인이 된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은 하수도관
지금 그림에 나오거든요. 하수관 손상이 45.1%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근데 밑에 상수도관이 있죠. 네. 상수도관 3.6%밖에 아니에요.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에도 물이 있고 하수도관에도 물이 있거든요. 똑같은 배관과 거의 쌍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정제를 해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 보내주잖아요. 깨끗한 물인 거죠. 그렇죠. 비교적. 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보냈는데 100을 보냈는데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이 100이 안 됐다. 90이었다라고 한다면 10이라는 숫자가 어딘가에서 누설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하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관에서 받은 물을 먹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버리는 오수. 것은 오수, 자연성으로 버리거든요. 네. 높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디에서 얼마나 누설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수도관은 지금 물이 더러운 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부패가 되면서 그 하수관들이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부식이. 그렇다 보니까는 상수도관보다 하수관이 훨씬 더 노후화가 돼서 물이 누설될 확률이 높아서 지금 하수관이 상수관보다 지금 훨씬 많은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희동에 있었던 땅꺼짐 사고처럼 이제 차량이 이렇게 빠지면은요. 네. 싱크홀로 빠지면 혹시 이런 가정도 가능한가요? 거기 뭐 아래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그런 게 매설이 돼 있을 경우에 그걸 건드리면 이게 더 큰 사고나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많이 이제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하고 다른 또 기자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저는 이제 폭발 확률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화재는 발생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인데 이 가스가 대부분 도시가스거든요. 지하에 있는 각 가정에 쓰는 가스 있죠. 네, 이걸 네. 도시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스가 천연가스예요. 지하에 묻어있는 그 천연가스를 그대로 발초해서 우리 각 가정에 이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천연가스 이 특징이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나왔다는 바로 공기 중으로 확산돼 버리죠.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은 날 수 있지만 폭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불은 날 수 있지만 폭발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싱크홀이 밀폐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외부와 단절된 홀만 있었다. 근데 그 안에 가스가 누설이 됐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불꽃이 있었다. 경우에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싱크홀 하면 외부하고 전부 다 통해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폭발하기는 쉽지 않으나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 당하면은 저런 그렇죠. 식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앞에 안전운전에서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잖아요. 그럼 사고 났을 때 좀 천천히 앞에가 갔으면 그렇죠. 앞에가 홀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네. 정지를 못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생각도 있거든요. 못했으니까. 네, 조그마한 홀이 있었는데 그걸로 차가 지나가면서 저 보이잖아요. 네, 지금 저렇게 확 들어가 버리는 네, 거죠. 그때 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운전하는 길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홀이 그렇게 크게 될 거라고는 어떤 운전자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일단 홀이 보이면은 조금은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사고 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통행을 재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런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일단 주변은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말 이번에도 이제 한쪽에를 통행을 이제 금지하고 사고 난 차선에 반대 차선에는 이렇게 통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그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확률은 이제 100만 분의 1도 이제 대비하는 건데, 네. 근데 왜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가능하냐면 지금 아까 제가 물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길에 의해서 흙이 흘러 내려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불행하게 도로 정방향으로 그 물길이 흘렀었다 계속.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날 100m, 뭐 200m 사이에서 또 발생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네. 하루 차를 두고 그렇습니다. 저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저 물길이 저 도로상으로 밑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길이 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선형으로 사고지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 두 사이 공간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30일 오전에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물길이 또 어느 방향으로? 더 아래로 가겠죠? 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종방향으로, 아니 횡방향으로 이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무너질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죠. 네네. 근데 그게 바로 확인이 안 되나 보죠?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표 그 고주파를 레이더, 쏴서. 예, 이걸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보다도 더 안전하게 이제 홀을 뚫어서 또 성분하는 이런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렇게 도심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노후화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서울에도 보면은 30년이 넘은 그런 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땅 꺼짐 현상은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하수도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땅꺼짐 현상, 싱크홀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노후화라는 게 그렇거든요. 과거 30년 동안 노후화가 어느 정도 났으면 부식이 됐으면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그만큼 부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식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가속화되겠죠. 네. 한 번 시작이 되면 녹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하수도관도 노후화가 돼 있고 도로화도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계속 도로도 이렇게 진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차량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차가 얼마나 차량이 많아져요. 늘어났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전기차가 늘어났어요. 근데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내연 기관보다 무게가 20%가 더 무거워요. 아,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더 가해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과거보다 보수나 보완을 더 해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매립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도, 네. 뭐 인천, 뭐 안산 이런 지역은 뭐 몇십 년 전에 매립을 했지만은 매립지역 같은 경우는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인으로 봤을 때 땅꺼짐의 전조 증상을 알면 조금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그런 게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조 증상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운행이 가장 좋거든요. 뭐 땅꺼짐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차려했으면 안전 운행 전방을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 때는 아까 땅이 이상이 출렁거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정말 단단한데 왜 출렁거리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만 잠시 생각하면 밑에가 텅 비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뭐 나옵니다만은 지금 물이 갑자기 솟아난다는 얘기죠. 지금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 지하의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 찾지 못하고 지금 땅 위로 아스팔트 위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비포장도로 땅이 올라온다거나 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뭐 도로가 젖는다든지 또 도로의 어떤 시설물들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시설물이 없다면 또 도로가 또 정방향으로 너무 경사가 많이 지고 또 횡방향으로 평상시보다 다르다는 얘기죠. 또 어느 날은 또 뭡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집안이 어떻게 붕괴될 때도 밑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날 수가 있거든요. 아, 집안 붕괴 시에도. 네, 겉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어디에 그 뭐 관리 지자체나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골든 타임 안에 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골든 타임 안에 어떤 골든 액션 이런 행동들이 된다면 좀 큰 재난 여러 사람이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은 이제 전조 증상을 봤을 때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다면은 네. 뭐 실제로 내 앞에서 싱크홀이나 도로 침하가 났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지점을 피해야 되겠죠. 무조건 예. 피하는 게 우선. 피해는 유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보다는 내 뒤에 차량한테 좀 알려야 되겠죠. 아, 알리는 조심하라고.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전부 또 뒤에 우리 누가 친척, 가족, 아는 사람, 친지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내가 위험도를 느꼈으면은 이제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차를 한쪽으로 갓길에 정차를 시켜 난 다음에 우리 삼각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삼각대를 놓고
이제 119에 전화하면은 우리가 서로 이제 삼각대. 어떤 골든 액션이 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네. 도로 침하나 어떤 싱크홀로 인한 그런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삼각대 같은 거를 꼭 네.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전조 증상을 보거나 실제로 사고를 목격하면 119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19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또 119가 신고 아니더라도 뭐 아는 뭐 지인들한테 우선 연락해도 왜냐하면 지금 당황해서 전화가 잘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뭐 전화상으로라도 119 생각이 안 나면 가장 아는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 친한 지능지수 사람한테. 지능지수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답니다.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친한 사람이 이제 119에 됐든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알아서. 확인 좀 해달라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중요한 점을 잘 또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회장님.